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파괴 검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파괴 검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구조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내부와 외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여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구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파괴 검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뭐 항공기도 될 수가 있겠고 선박, 무슨 철도, 발전소, 각종 발전소, 원자력이라든가 수력, 화력, 그 다음에 교통시설, 뭐 교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비파괴 검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직역을 하면 비파괴, 부수지 않고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비파괴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파괴 검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신뢰성이라든가 경제성, 어떤 제조 기술의 함양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방법에는 뭐 아주 많은 종류의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 방사선 투과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액체 침투 탐상 검사, 와전류 탐상 검사, 누설 검사, 뭐 음양 방출 시험, 중성자 시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비파괴 검사의 정의에 보면 어떤 구조물을 내부와 외부를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방 제가 언급한 방법 중에서 내부에 있는 결함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검사 방법이 초음파하고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검사법, 즉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분 탐상 검사, 침투 탐상 검사, 와전류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결함을 주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결함을 전문적으로 검출한다고 그랬는데 방사선하고 초음파가 얘들도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하고 초음파도 내부와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는데 이 표면 결함만 놓고 봤을 때 표면 결함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자분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와전류에 비해서 감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결함을 검출해내는, 즉 미세한 표면 결함을 검출해내는 데는 방사선하고 초음파보다도 자분하고 침투, 와전류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결함을 전문적으로 검출하는 방사선하고 초음파의 큰 차이점을 보면 일단 결함의 방향성에서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검출하기 좋은 결함은 방사선이 진행해 나가는 방향하고 나란한 결함, 이런 결함이라든가 어떤 구상, 기공과 같은 그런 구상 결함들이 방사선 투과 검사로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초음파가 진행해 나가는 방향하고 수직인 그런 결함들이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으로부터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라고 합니다. 영도를 수직빔이라고 그러죠. 수직빔, 영도라고 합니다. 수직빔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굴절각 45도라든가 60도라든가 70도 굴절각을 주는 이유가 결함과 수직이 되도록 빔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굴절각을 사용해서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보다 초음파가 더 두꺼운 무게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려면은 양면 다, 시험체에 양면 다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면에서 어떤 그 방사선 에너지를 보냈다 그러면 시험체 반대면에 필름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면의 전면과 후면이 다 접근이 가능해야만이 방사선 투과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시험체가 있으면 전면과 후면이 있으면 후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도 전면만 접근이 가능해도 초음파 탐상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표면검사법의 차이점을 보면 자분 탐상 검사, 자석 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자분 탐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체가 자석에 붙는 물체만 가능합니다. 검사 대상이 자석에 붙질 않으면 검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침투 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든지 간에 다 가능합니다. 금속이라든가 비금속, 즉 철이라든가 구리, 알루미늄, 세라믹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 다 검사가 가능한 것이 이제 침투 탐상 검사다. 반면에 이제 그 다공성 재질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침투 탐상 검사하기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그 와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도체만 검사 가능한 것이 이제 와전류 탐상 검사입니다. 해서 이제 와전류는 또 표면하고 표면 직화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분 탐상 검사도 마찬가지로 표면과 표면 직화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침투 탐상 검사는 어떤 약품을 침투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표면이 열려 있어야 된다. 즉 결함의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된다. 즉 개구부이어야만이 침투 탐상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이 침투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함 입구가 막혀 있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 검사를 하려면은 시험체의 표면이 전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침투 탐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분 탐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체의 표면이 얇은 그 도색이 돼 있어도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자분 탐상할 때 검사체 표면에 흰색 페인트를 도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섭식 그 자분을 사용할 때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그 배경색하고 누설 자석하고 색 대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결함을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설 검사 같은 경우에는 관통 결함만 검사 가능하죠.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압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통된 결함이어야만 이제 누설이 생기겠죠. 그래야만이 누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음향 방출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음파나 같은 현상인데 초음파는 탐촉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결함을 찾아냅니다. 반면에 이 음향 방출 시험은 어떤 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검사 기법이 음향 방출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향 방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카이즈 효과라고 합니다. 카이즈 효과를 이용한 시험이 음향 방출 시험이다. 이 카이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경험한 음력 레벨 이하에서는 음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카이즈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광검사가 있는데 유광검사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일단 그 다른 금방 얘기했던 방사선이라든가 초음파, 침투, 자분, 와전류, 누설검사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일단 육안으로 봐서 어떤 결함이 있으면
일단 술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되겠죠. 유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른 검사 기법을 또 동원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관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장비가 시력 보조 도구라든가 기계적인 보조 도구가 있는데, 시력 보조 도구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내시경이라고 하지요.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이 보아스코프하고 파이브스코프 이와 같은 내시경들을 이용해서 검사하기도 하고, 현미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관 검사가 우리가 치수 검사라고 해서 두께 측정할 때라든가 버니어 캘리퍼스라든가 마이크로메타, 갭 게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게이지들을 이용해서 또 유관 검사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